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 대망의 슈퍼볼 게임이 바로 오는 썬데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NFC 챔피언인 샌프란시스코 49ers 그리고 AFC의 챔피언인 캔서스시티의 치프스와의 대결입니다. 2월 2일 썬데이 하드락 스테디움 마이애미 가든스 플로리다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슈퍼볼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이 풋볼이라는 것이 미국의 스포츠이지만은 매년 슈퍼볼은 전 세계가 환호하는 스포츠의 대사입니다. 금년에는 정치권에서 시티즌 트럼프 탄핵 재판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슈퍼볼은 여전히 그 축제의 잔을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금년도 슈퍼볼도 역시 수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30조짜리 광고 한 편당 가격이 무려 $560만. 그리고 관람석 티켓 가격, 외야석 제일 밖에 자리가 한 $5,000, 그리고 앞좌석은 한 $12,000가 넘습니다. 이 경기 중계방송은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캐나다, 브라질, 영국, 아일랜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현재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은 캔서스시티 치프스의 승산을 약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팀의 전적을 보면은 49ers는 공격 2위, 수비 2위, 공수에 모두 능한 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치프스는 공격 2위, 방어 7위의 팀입니다. 따라서 양 팀은 아마도 눈부신 공격전을 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썬데이에 벌어지는 슈퍼볼, 양 팀의 전력과 관전 포인트, 그리고 경기에 얽힌 여러 가지 화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 팀은 아직까지 한 번도 슈퍼볼에서 대결한 적이 없습니다. 49ers는 금년도 시즌 전적이 13승 3패, 치프스는 12승 4패의 팀인데 샌프란시스코 49ers는 슈퍼볼 진출 7번째의 명문팀입니다. 지금까지 슈퍼볼에서 5번 이겼습니다. 금년에 만일 이기면 6승이 되니까 뉴잉글랜드의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피츠버그의 스틸러스와 함께 NFL 최고의 명문가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 캔서스 치프스는 슈퍼볼 3번째 진출입니다. 1967년도에는 그린베이에게 패배를 했고 1970년에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에게 이겨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금년에는 장장 50년 만에 처음으로 슈퍼볼에 진출하게 돼서 지금 캔서스시티가 한참 떠들썩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49ers는 뭐니 해도 쿼터백 지미 가로폴로의 날카로운 패스가 압권입니다. 그는 금년에 5연속 승의 기록을 남겼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의 공격팀 전력은 NFL 2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쿼터백 가로폴로의 패스는 NFL 4위, 그의 패스를 받는 최고의 캐쳐는 타이트 엔드인 조지 키틀러, 금년도 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키 타겟들은 디보 세뮤얼, 그리고 이메뉴얼 샌더스 등이 있고 그라운드 게임은 러닝백인 라힘 모스터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 러닝백, 풀백, 태클 포지션에 아주 유능한 선수들이 잔뜩 포진을 하고 있고 49ers의 공격력은 예측 불허의 최정예의 무기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 49ers의 디펜스도 2위 팀인데 쟁쟁한 라인맨들이 벽을 치고 있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캔서스시티 치프스 역시 쿼터백이 명물입니다. 패트릭 마홈스 2018년도 시즌에 NFL MVP를 따낸 선수인데 그의 와이드 리시버인 타릭 힐스 그리고 러닝백인
Kareem Hunt, 라인베커 D. Ford의 활약을 눈여겨보시면 풋볼의 진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Chiefs의 패싱 어택은 그야말로 눈부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이트 엔드인 트래비스 켈스, 세미 월킨스, 디마커스 로빈슨 등 기라성 같은 공격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서스시티의 수비는 7위를 기록했지만 수비수들 중에서 크리스 존스라든가 다미안 월슨 등은 모두 태클과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의 활약을 눈여겨보시면 게임의 관전을 더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계는 팍스 방송에서 하게 되고 광고비는 30초당 $560만, 작년 11월에 이미 매진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광고 시간에 선거 방송도 나가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위원회의 광고, 그리고 마이크 블룸버그의 민주당 후보의 광고도 선을 보이게 됩니다. 게임 바로 다음 날이 아이오와 코커스, 금년도 선거 시즌의 첫 예선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프리게임, The Star Spangled Banner, 국가는 데미 라보타가 연주를 하게 되고, halftime 쇼에는 제니퍼 로페즈 그리고 샤키라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매년 화제거리가 이제 티켓 가격인데, 오늘 티켓 판매 웹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일 바깥쪽 318번 좌석이 $5,312, 그리고 안쪽으로 경기장에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118번 좌석이 $12,750에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 대결이 벌어지고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사회 내 풋볼의 인기는 여전히 좀 시들한 감이 있습니다. 엊그제 제 친구와의 대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슈퍼볼 볼 거지? 난 안 봐. 왜? 룰을 몰라서 재미없어.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가 시카고에 한 30년 이상 살아온 사람인데 풋볼 룰을 배우기 위해서 한 10분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좀 대원군의 쇄국정책 DNA 같은 것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이 쇄국정책이라는 것이 잘못돼서 새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혁의 기회를 놓쳤고 한일 합방의 수모를 겪었고 나라를 뺏기는 불행을 겪었다는 것이 대부분 사가들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새 문화권에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심리적인 쇄국을 견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새 말도 배우지 않고 새 사회의 질서도 배우지 않고 새 사회의 이슈도 외면하고 우리가 끼리끼리 살고 풋볼 룰도 배우지 않습니다. 이 풋볼 룰이라는 것이 까다롭다고는 하지만은 한 10분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룰입니다. 그리고 시카고같이 겨울이 긴 곳에서는 풋볼에 재미를 좀 붙이면은 겨울도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상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과 탄핵소추위원단을 상대로 이틀간의 16시간짜리 질문 답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된 후 어제부터는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변호인단과 소추위원단 간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심리는 상원의원이 종이에 질문을 써내면 재판장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이를 읽고 양측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화당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 탄핵 표결이 결국에는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지만 양측은 한치도 양보 없는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상원이 오늘 질의 답변을 끝내면 내일부터 증인 채택이냐 탄핵 표결이냐를 놓고 본격적인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이 어제 유크레인 스캔들을 둘러싼 상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스모킹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탄핵 심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볼턴 전 보좌관 측은 기밀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며 탄핵 심리 증언 가능성을 들어 출간 심의 절차를 조기에 맞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볼턴 전 보좌관의 신간 원고에 대한 예비 검토 결과 이 회고록에 상당한 양의 기밀 정보가 포함된 만큼 현재 상태 그대로는 출판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확진자가 현재 7,830명, 사망자는 17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발병지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편으로 철수한 미국인 194명이 서던 캘리포니아 마치 공군 기지에서 3일 동안의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우한에서 정부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이들 탑승자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 하에 3일간 검역을 받게 됩니다. 관리들은 이들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없어서 부대를 나가게 되는 경우에도 14일간 지역보건당국에 의해 감시와 건강진단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추가로 중국 우한 자국민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또 한 번 전세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딸 지아나와 함께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후 브라이언트의 아내 버네사가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버네사는 어제 인스타그램에 가족 사진을 올리고 딸들과 저는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위로와 애정을 보여준 수백만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운을 댔습니다. 버네사는 다정한 남편이자 우리 아이들에겐 멋진 아버지였던 코비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딸 지아나를 갑작스럽게 잃고 우리는 엄청난 절망에 빠져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버네사는 우리가 앞으로 이 새로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지켜주시길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어제 탐욕과 부패 추방 등 윤리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제 일리노이주 국정연설에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은퇴 직후 로비스트 활동을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내 정치권의 부패 사건이 최근에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의 제소에 대해 5억 5천만 달러 피해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 당국은 페이스북의 주 프라이버시법 위반에 대해 5년 전에 집단 제소를 했는데 연방법원의 중재하에 피해 보상을 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주내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수백 달러의 보상을 각각 받게 됩니다. 한 살 난 어린이 피격 신고를 한 부모가 허위 신고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26살 트라비스 맥코이가 어린이 피격 사실을 허위 신고한 것을 밝혀내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어린이 위험 방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8도.
내일도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 새벽 한때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31도. 토요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으나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31도. 주일에는 기온이 4, 50도대로 오르겠고 대체로 맑겠으며 한때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4도입니다.